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TV가 좀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방송이 나가야 되고, 또 현안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화요일 날 제가 박태우 구국담론이라고 제 고정 방송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요청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현황에 대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대를 이루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해서 갑작스럽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요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긴박성을 갖고 있는지 말씀은 굳이 안 여쭤보더라도 아마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 저도 요즘 항상 우리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우리 공화당 이렇게 오면서 이 애국운동이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다. 국회의 제도권 내에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제 제도권 밖에서 우리가 원외정당으로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노선 정립을 이제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특별히 지금 체제전쟁에서 패한 자유 대한민국이다. 요즘 얼렁뚱땅하는 대한민국 그 보수 신문들,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좀 걱정해. 하긴 김종인 씨 같은 분은 보수라는 단어를 안 쓴다니까 그 양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 이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는 안 해도 그나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맛배기로 한두 마디씩 이렇게 기사도 쓰고, 또 사설을 통해서 그나마 조중동에서 우리 국민들이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연방 좌파 세력과의 체제전쟁에서 해방 이후에 지난 70여 년간 진행되어 체제전쟁에서 패했구나. 자유민주체제가 겉 명맥만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목숨을 다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치판에서 흐름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담론을 만들어 온 정치학자로서, 또 현실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냥 이상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제가 판단 내리는 것은, 자유민주 체제는 지금 이미 체제전쟁에서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지경까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어도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지막 남은 한두 가지 변수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런 변수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깨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려는 국민적인 대대적인 운동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은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참고하면서 정치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이렇게 체제전쟁에서 좌파들과의 수구 좌파들과의 주사파들과의 체제전쟁에서 패한 자유파의 아픈 현실 속에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요 며칠 사이에 나온 뉴스나 이 주요 언론들 사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망했다는 것을 알리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오늘도 사설이 나왔고 어제도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백선엽 장군이 국립현충원에 가서는 안 된다는 또 거기 가서 묻히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판하는 사설을 보았어요. 지금 이제 이 오늘 나온 사설을 잠깐 소개하면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 측에 장군이 돌아가시면 서울 현충원에는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서 국립묘지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지금 여권 일각은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를 이장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좌파들이 친일파로 매도하는 백 장군이 혹시 사후에 현충원에 안장되더라도 뽑혀나가는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는 그런 사설의 내용을 보고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구 좌파, 주사파의 체제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버젓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여론을 만들고 있는 좌파 지식인들. 백선엽 장군이 누굽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땅을 치고 총고간 6.25 때 적화를 막는데 가장 많은 공을 세운 대한민국 장성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얼마 전에도 유엔군 사령관들이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백선엽 장군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전직 유엔군 사령관 3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 이런 분인데 여기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화를 막는데 큰 공헌을 세웠으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죽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될 일이 이런 분들 업적을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일인데 이제 버젓이 사회로 총선이 끝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체제전쟁에서 이제 지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 사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백장군을 공격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친일파여서가 아니라 6.25 때 공산군과 싸워 이겼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친일파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친일 논쟁을 하고 뭐 토착 왜구론이다, 뭐 토착 빨갱이론이다, 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중의 반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설도 참 뭐 모처럼 국가의 정체성을 걱정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다. 6.25 때 백 장군의 지휘 아래 목숨을 바친 12만 명의 국군 선열이 통탄할 일이다.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다가 아니고 이미 자유민주 체제는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더 혹독한 현실인식을 해야 됩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렵게 쓴 사설일 거예요. 이렇게 전체주의적인 분위기로 사회가 망해가는 분위기 속에 이런 글도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어제도 비슷한 사설이 이제 177석 여당이 처음 하느니 또 과거 뒤집기와 국립묘지 파멸론이다 하는 또 사설 하나 실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민주당 최고위원이 북한이 벌인 폭탄 테러로 결론난 1987년 칼기 8.58기 폭파 사건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과거사 뒤집기 첫 번째 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똑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을 재조사했다. 또 해야 된다. 자, 이제 역사 뒤집기가 시작이 되고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7.18 묘지를 국립묘지에서 판에서 옮겨야 한다. 이런 법 개정을 하겠다는 논쟁부터 시작해서 또 한명숙 전 총리 무죄 주장까지 나오고 참 이게 선거를 지금 부정선거 논란이 지금 절정에 와 있고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선거 압승 직후에 민주당 내 이런 흐름이 다시 형성되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판단을 하니까 아주 마음 놓고 이제 헌법 정신을 이제 짓뭉개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이 못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흐름들이에요. 이게 뭐 이 잘못된 언론 환경들이 이렇게 몇 자 쓰고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체제 역사 전장에서 실패한 우파들의 현주소를 지금 이런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뭐 부정부 선거다 아닌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국회에 들어간 뭐 그래도 한 100여 명의 야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고 그러면 그래도 그 잘못된 이러한 좌파들의 논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쌍수를 들고 뭐 단식 투쟁을 하든 데모를 하든 이슈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구도에서 힘을 합쳐서 전략을 마련해도 지금 살까 말까한 판에 이런 쓸데없는 담론으로 다시 국력을 낭비하면서 전체주의, 사회주의를 끌고 가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야당이 아니니까 뭐 야당이라 부를 것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 지금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들이 국민의 대표예요? 보수의 유권자들이 찍은 국민의 대표냐고 그들이 그냥 이중대 하는 겁니까? 좌파들의 이중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과거에도 보면은 선거에 참패해서 그 당을 뭐 보수당답게 다시 만든다고 임명준이라는 사람을 뭐 비대위원장을 한때 세우더라고. 아니 자유우파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전설을 만드는 굳건한 정당으로 만들려면 그런 이념을 가진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미 그때부터 싹수가 내리끼리 했어요. 그런 자유우파 이념과는 거리가 먼 좌파 운동을 했던 목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어서 뭐 수개월씩 낭비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뭘 개혁했어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는 홍준표 씨 지금 보니까 뭐 그 선거도 참 결과가 의아스럽게 합니다. 뭐 어디 한석도 구청장이 제대로 뭐 나온 그런 선거는 아닌데 뭐 이런저런 헛소리들 하고 결국은 무슨 또 당을 혁신한다고 무슨 김병준 씨인가 노무현 정권 때 핵심 인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이 보수를 위해서 뭐라고 보수 이념을 가진 자유우파 인사였습니까? 그건 1년을 낭비하고 말이죠. 허둥지둥하다 뭘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은 잡탕당이 되고 그 아까운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그렇게 보내더니 지난 총선 전에는 또 역사인식과 결단력이 부족한 그런 인사를 당대표로 모셔서 또 총선 전략에 실패하고 내각제 세력들이 충동하고 과거에 좌파 진영에서 같이 담론을 만들었던 인사들을 이리저리 공천하더니 이게 보수당인지 잡탕당인지 아니면 뭐 아예 스스로 김종인 씨가 뭐 비대위원장 맞춰가지고 보수라는 용어를 안 쓴다니까 뭐 자신들을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뭐
보수라는 용어를 쓰고 안 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듯이 자유우파가 체제전쟁에서 수구 좌파 주사파한테 졌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야당이라고 앉아서 국회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대한민국의 불행은 거기에서 붙어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희망의 씨앗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찾아질 것 같아요. 그런 들떨어진 인식과 역사인식을 가진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 공화당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체제 정비 잘해서 전선을 가다듬어야 될 그런 중요한 시점이다. 뭐 지금 보세요. 윤미향 사건도 그 할머님 이용수 할머님인가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그 양심 어린 이야기를 하고 신금을 울렸는데도 반성은커녕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권 여기서 물러서면 진보 시민운동이 끝장나니까 물러서는 안 되겠다. 반성은커녕 야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를 하는 김종인 씨가 뭐 비대위원으로 다시 앉았다는 그 당. 그리고 뭐 윤호중 그 여당의 사무총장 그 양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에 한석도 안 주겠다 그러는데도 주호영 원내대표 그분은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비호나 맞추고 그러다가 닥쳤던 개되고 이념이 없는 사람들이 이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정치를 한다는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거를 뽑아주는 국민들도 그런 후보를 내는 대한민국 정치권도 다 썩은 겁니다.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새벽 5시나 신문을 보면서 이거 그나마 남아있는 마지막 전선마저도 흐트러뜨리지 아닌가 이런 걱정해서 제가 이런 방송을 찍고 우리 당원님들끼리라도 공유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들 한 자리에 안 주겠다. 그럼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 4.15 총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걱정했는데 역시 뭐 부정선거든 뭐든 하여튼 뭐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점유장한 국회는 자유우파의 진영에서 보면 정말로 기대할 게 없는 이런 국회가 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권익과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체제를 지킬 인사들은 국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짜고 가고 있고 그렇게 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다 느껴져요. 거기에다 나이 80이 되신 우리 김종인 씨가 뭐 또 비대위원장이죠. 내년 4월 재보선까지 공천권을 가겠다는 도대체 뭐 그렇게 인사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인식과 체제전쟁에서 표현 자유우파의 제거를 위해서 대표로서 그걸 하기에는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 아니겠어요. 지금 말하는 것도 뭐 이념적인 거를 다 배제하고 정책으로서 승부를 하겠다. 뭐가 세상이 바뀌어서 뭐 이념도 포기하고 그냥 정책으로만 승부한다? 보수 진보를 더 이상 따지지 말라? 인명진, 김병준 비대위가 비슷한 얘기하면서 다 말아먹고 시간만 낭비하고 개판으로 만들더니 싹수가 놀았습니다. 기대할 게 없어요. 분단체제가 극복되자는 대한민국에서 체제전쟁의 와중이라는 인식이 없는 사람들이 야당의 대표로서 뭘 개혁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기 연못고 나무에 가서 물고기 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경제민주화 이상 나와도 놀라지 말라. 놀랄 사람도 없고 야당은 야당답고 보수는 보수다울 때 흩어졌던 민심도 모이고 좌파들하고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전선을 만드는 겁니다. 정책을 몰라서 졌습니까? 애국심이 부족하고 수구 좌파들이 이 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부패한 보수들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줄 모르는 이런 못된 인사들이 아직도 정치권에 횡행하고 또 그런 인사들을 할 수 없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당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찍어주는 국민들도 한숨 쉬면서 쳐다보는 이런 한심한 작태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 그래서 자유우파가 패배했고 패배한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킨 영웅을 국립묘지에서 파낸다고 해도 정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우파가 살아있어요? 이미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 한두 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국민들이 깨지 않으면 어렵다. 뭐 언론들 보면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냥 뭐 평상시처럼 여당 야당 뭔가 하는 것 같고 다 거짓말이에요. 야당은 없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여당도 없어요. 이제는 전체주의 사회주의 연방제로 과도한 이념으로 이 나라를 더 절단내고 그나마 대한민국을 반석의 토대에 올려놓았던 한미동맹을 깨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구성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정치판을 친중구도로 북한과 잘 지내고 중국 공산당과 잘 지내는 구도로 재편하려는 악의 무리들이 자유민주파를 마지막 확인사살하는 일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응? 존경하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성할 인사들은 반성하지 않고 양심에 털이 났는지 유승민 씨 같은 분은 뭐 대선 출마한다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하는데 앞장서고 반성은 안 하고 4.15 총선 망치는데 기여한 탄핵 문제는 거론해서도 안 된다는 반성하지 않는 인사가 뭘 대선 출마해가지고 뭘 바로잡고 뭘 좌파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싸울 수 있는 칼날이나 있어요? 다 썩어빠진 칼자루 하나 들고 뭘 대선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도 속는 국민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은 더욱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유승민 씨도 이걸 알고 지금 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까지 한 석학인데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면피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분도 자식이 있고 주변에 친인척이 있을 텐데 나라의 모습이 안 보이나 보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유승민 선생님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난색은 난세고 제가 그제 뭐 시한수를 폈습니다.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양심 세력들, 정의로운 세력들이 하늘의 보험으로 뭔가 힘을 좀 얻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허장성세하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좀 살고 있다고 분단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이념적으로 자유파의 우수성에 의해서 북한 체제를 제압하고 통일된 것도 아니에요. 휴전협정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좌파들에 점령당해가지고 숨도 쉴 수 없는 자유민주 체제가 체제전쟁에서 패배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는 양심을 가진 지식이나 지도층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체제를 바로잡았듯이 역사는 그렇게 간단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제가 느낌을 보면 꼭 폭풍 전야 같아요. 엄청난 시련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아무리 영어 수업만 가르치고 살찐 돼지들처럼 정신이 부패했어도 최소한 역사인식은 바로 하고 대한민국이 어디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만큼은 바로 해야 되는데 전교조들이 잘못된 좌파 성향의 매체들이 국민 정신을 다 멍들게 했어요. 반미하면 그것이 지식인의 큰 자랑거리고 유행을 타는 것 같이, 예? 인권을 이야기하면 뭐 마치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사가 그렇게 간단한 겁니까? 말장난한다고 그렇게 모든 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다시 돌릴 때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그것이 걱정이에요. 그것이. 역사를 보는 분들은 그게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일제히 참혹한 시련 속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는 엄청난 고생과 독립에 대한 의지, 노력, 방법군으로 상징되는 무장투쟁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냉정하게 평가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를 통한 국제정치 질서의 재편이 없었지만
있을 수 없는 거.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좌파들은 외교도 허장성대하고 뭐 마치 대한민국 뭘 할 수 있고 좀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허장성세를 하면 안 돼요. 미국도 마치 대한민국 같이 한 나라로 보고 일본도 그냥 한 나라로 보고 조그만 도덕적 약점이 있다 그걸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고 반미하고 반이라는 이런 정권들이 나라를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불행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승만이라는 해안을 가진 국가의 지도자가 국제정치를 명확하게 읽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해양 세력의 주축인 미국 편으로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서 이나마 풍요를 누리고 물건도 팔고 수출입 부정도가 지금 70%인 나라에서 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부정하면은 수출입도 막힐 것이고 경제 번영의 토대도 무너져서 이념적으로도 전체주의로 가면서 아마 국민소득 $10,000 이하로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일 거예요. 그 길을 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념이 그렇게 소중하고 미국이 그렇게 싫습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뭐 패권주의 배우고 전체주의 배우고 종교 탄압하는 거 배우고 인권 탄압하는 거 배웠어. 북한에 알량한 우리 동포 여러분들 신음하는 거 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뭘 배우겠어요? 지금도 주한미군이라는 안전핀이 평택에나마 그나마 있어가지고 중국도 아직까지는 무시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미국이 무서워서 아직도 이 주사파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없었다면 벌써 이걸 어떻게 했을 텐데 그나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인 이념을 가진 패권국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공산당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는 그런 이념으로 미장한 미국과 함께 국제정치를 읽어온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리더십이 있어서 이나마 안보도 유지하고 경제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부정하니까 그냥 국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6.25 때처럼 큰 환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국을 만들고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안보 문제를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말이죠. 저 연합사 해체해가지고 뭐 전시작전 통제하고 달라. 그리고 할 능력도 없잖아요. 북한 핵 문제 해결할 능력도 해결도 안 되고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장난은 계속되는데 뭘 믿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북한하고 뭐 보이지 않는 그런 고리라도 있어가지고 그들 말을 믿고 평화를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는 다 덤탱이 쓰고 종이쪽지로 평화 얘기하는 세력들은 다 그런 세력들을 속아가지고 평화는커녕 역사를 도탄과 국민을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반미하고 외세 백에 가져난 이야기가 뭐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뭐 동아革명 시대에는 어느 정도 시작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로벌한 국제 시대, 집단 안보, 인간 안보 시대 그런 철진한 국제 정치 인식 수준에 정말로 치열하게 참고하고 논쟁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5천만 국민의 생존권을 말이죠. 함부로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인가 아마 아침에 최고위원회 때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 뭐 하도 그 한미연합사 해체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그 보완책으로 유엔사를 강화해서 다국적권을 강화해서 이 좌파 정권을 견제해야 되겠다 미국의 정책이 나오니까 주한 미국 한국에 있는 그 대사관 즉 유엔 참전국 대사들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유엔사 강화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는 국제법을 무시하고 그 당시 정전협정 유엔사 규정을 위반하는 그런 걸 보내면서 정경두 씨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고 권력에 이렇게 봉사하는 이런 짓 하는 걸 봤어요. 야, 그래서 현실적인 분단 국가로 살아가는 우리 안보 태세, 정신 자세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그런 대목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죠. 다 각자의 가치관과 사상을 존중하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동의 떡을 키우려면 우리가 합의한 헌법 정신, 헌법 체제를 존중하고 지키고 또 그거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우리 대표로 보내서 국회에서 논쟁하고 그거를 방해하고 그걸 없애라는 세력들은 사전에 법률로 수체하고 국민들이 견제해서 싹을 말리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민주주의 살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도 받고 세상 무서운 줄 알고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법과 정의 토대에서 민주주의가 크는 것인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답답한 마음에 내가 방송을 하면서 한반도에서 70여 년간 전개되어 온 체제전쟁, 크게는 북한과의 체제전쟁입니다. 남한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좌파들이 이 나라를 척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벌여온 공작과 모든 자유우파의 체제전쟁에서 자유우파가 처절하게 패배했다.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영웅이 된 사람들을 국립무지에 안장하면 파놔야 되겠다는 이런 시점에 온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사장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박태호 혼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화요일날도 제가 어둠과 암흑의 시대에 신음하던 그 시대에 나라의 독립은커녕 나락으로 떨어진 시대에 독립을 꿈꾸면서 백마 타고 오는 초연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겉모습은 멀쩡해 보입니다만은 다 썩고 곪고 타락한 자유민주 체제의 이 현실을 보면서 그래도 훗날 이런 방송이라도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했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또 현실적으로 그걸 막아야 되고 우리 공화당도 이런 차원에서 철학을 재정립하고 야당도 없고 보수도 안 하겠다는 인사사에서 우리 공화당이 정당으로서 어떤 철학과 어떤 자료로서 이 나라를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점검해보고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공화당 뉴스가 좀 구독자가 10만, 20만, 30만으로 가야지 바로 이러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여론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퍼날라 주시고 구독자 수를 많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방송을 한 번 더 하면서 부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겉모습은 멀쩡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짜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논평을 하고 또 그거를 모르는 국민들은 희희낙낙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면서도 그냥 큰 문제 없이 그냥 이어지겠지 하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 좋은 방향으로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수구좌파의 체제 논쟁에서 패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총선을 통해서 부정선거든 뭐든 지금 뭐 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이미 현실로 나와 있고 그렇게 나온 현실이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혹세 몸이 나는 가짜 담론만 만드는 자유민주를 지키는 보수 이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보수를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어떻게 구해야 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동지 연구를 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애국 시민들과 한번 방법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맞서 최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운 진짜 자유 대한민국 수호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외치는 진짜 보수정당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맞서 지난 3년 동안 쉬지 않고 태극기를 들어온 진짜 투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국민의 힘, 애국의 힘, 태극기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입니다.